네, 안녕하세요. 지역문화 콘텐츠 문장 표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한 것 우선 좀 살펴보고 이번 주 할 것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객관성이 가장 높은 정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이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방문해본 유적지 중에서 황룡사지만큼 큰 영감을 주는 곳은 없었어. 실제로 이 사람은 여러 곳을 가봤지만 황룡사지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 자체는 사실이겠죠. 두 번째, 2017년 경주를 다녀간 사람 중 첨성대를 방문한 비율은 24.5%였다. 1927년 경주를 다녀간 사람, 관광객이겠죠.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 중에서 첨성대를 가본 사람의 비율은 24.5%였다라는 방식의 진술. 이것은 그 시기 2017년이라는 시기에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들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었다. 그 10,000명 중에서 첨성대를 가본 사람들은 24.5%, 그러니까 2,450명 정도가 10,000명 중에서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명 정도가 첨성대를 방문했다라는 통계 수치죠. 황리단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다. 예, 이것도 사실이죠. 황리단길이 대표적인 경주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을 했죠. 네 번째, 경주의 대표 음식은 쌈밥과 황남빵, 맷돌 순두부, 그리고 한우물회이다. 예,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네이버 검색하고 인스타 검색하고 하면 뭐 이런 유들의 소개글이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카페, 뭐 3대 카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객관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누가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또 언제 다른 시점에서 5년 뒤에 3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을 것은 그런 것들이 더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것일까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팀 작업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지역의 콘텐츠를 하나 조사하고 탐방하고 해서 한 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취재를 하고 실제로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든 노력을 아끼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와 관련된 거죠. 보고서 작성을 고려해서 취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취재 대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보고서 작성하기에 대단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혀 구할 수 없고 뭐
책을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책이 우리 학교에는 없다라거나 이것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교실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명확해서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취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어떤 전망이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취재 대상을 정해야 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 두보의 이야기 자료를 조사할 때는 중복되거나 빠뜨리지 않게 계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5곳을 취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5명에서 각자 가고 싶은 데 가자. 각자 가고 싶은 곳을 각자 갈 수 있을 때 가자. 이렇게 그냥 하면 어떤 곳에는 2명 혹은 3명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아무도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은 미리 협의하는 게 좋겠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역할을 분담하자. 이것도 사실은 이분과 관련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각자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모여서 보완하자. 이게 이제 뭐 아주 간단하거나 팀워크를 아주 오랫동안 팀을 유지를 해서 팀워크가 탄탄하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 같은 데서처럼 평소에 역할이 항상 분명하게 되어 있다면 한 사람은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은 뭐 구성원들 중에서 사진 찍는 것이 아주 탁월해서 뭐 사진 찍은 일만 생기면 그 친구한테 맡긴다 라거나 이 친구는 뭐 그 PPT 파일을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세련되게 하는 데는 뭐 아주 재주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그 친구 역할은 그걸로 하고 이런 게 팀원들 간의 어떤 합의 내지 공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뭐 4번 같은 경우도 간혹 이제 허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미리 분담하고 절차를 설계한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뭐 시간을 아낄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A2번 같은 경우에는 한부, 두부, 세부의 어떤 제한 같은 걸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다. 그런데 이제 A1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응답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A2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네요. 객관성이 가장 높은 정보는 답이 2017년에 경주를 다녀가는 사람 중에서 첨성대를 방문한 비율이 24.5%다라는 것이 그래도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네요. 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객관적인 내용의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1번은 나의 어떤 느낌이라서 이 글을 쓴 사람 한 사람의 경우에는 팩트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항용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뭐 계림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뭐 첨성대 같은 데서 얻을 수도 있고 무용탑 앞에서 얻을 수도 있고 항용사 탑의 모형 같은 것 앞에서
얻을 수도 있고 가포의 가문사지 같은 데서 얻을 수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김준양구묘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가능성이 많고 이 나라는 사람도 지금까지는 황룡사지가 가장 큰 영감을 줬지만 10년 뒤에 쓴다면 또 황룡사지 가보기 전에 만약에 썼다면 이 진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1번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1번이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다른 진술이 가능하잖아요. 대표 음식도 꼭 이건 4개로만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중에 한두 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검색해보면 다를 수 있죠. 황리단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명소다. 수많은 사람 이런 게 한 100명일 경우에도 손님 한두 명 오는 가게에 비하면 손님 한두 명은 적절한 예는 아니네요. 100명도 어떨 때는 많을 수가 있고 10,000명도 어떨 때는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표현으로는 약점이 있다. 결국은 2번과 같은 문장이 이런 진술 방식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것이다. 그죠? 시기가 확정되죠. 2017년이라는 경주를 다녀간 사람 중에서 첨성대를 방문한 사람의 비율이 24.5%였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이 글을 쓰더라도 그렇죠? 이 수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객관성이 높은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기술할 때 2번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언제 글 쓰는 시기가 바뀌더라도 글 쓰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그런 어떤 늘 고정되어 있을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요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할 것 안내하겠습니다. 이것은 QR로 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서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경주 관광객의 25%가 첨성대를 방문했다. 황리단길 음식점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황남빵이 경주의 팥빵 매출의 45%를 차지한다. 보문단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되었다. 얘네들 중에서 사실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것, 이 진술이 바뀔 수 있는 것, 쓰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글의 진술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뀐다면 팩트를 설명하는 문장으로서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촌마을과 관련이 적은 것은 경주 첨성도에서 향교 쪽으로 나와서 거기 일대가 향교 있는 일대가 교촌마을이잖아요. 향교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관련이 적은 것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뭐 경주 교촌마을을 가본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뭐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그
경주와 관련된 설화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름 학과를 쓰고 이번 시간에는 수업 시간 개설한 수업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 날 4, 5교시면 4교시, 5교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QR 접속할 수 있는 QR 정보 다시 안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들 좀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